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IP 데스크 담당하고 있는 이동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 BCK IP 최재혁 대표 변리사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유럽 단일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옆에 최재혁 변리사님 나와 계시고요. 변리사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혁입니다. 저는 독일 IP 전문 로펌 BCK IP의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 변리사이기도 하고 유럽 변리사이기도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변리사님 반갑습니다. 참고로 변리사님께서는 한인 최초의 유럽 변리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유럽 단일 특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변리사님께서 유럽 단일 특허가 무엇인지 시청하시는 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럽 단일 특허라고 하면은 이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그래도 이미 기본적인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개념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 연합이라는 곳에서 그 전체에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는 하나의 특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게 뭔가라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구체적인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신 유럽 특허청이라고 불리는 EPO에 특허 출원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게 되는데 등록되는 단계에서 한 가지 더 이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효화라고도 하고 밸리데이션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칠 때 이제 출원인께서 실제로 이제 유럽연합의 어느 국가에 내가 권리를 획득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3개국이 될 수도 있고 5개국, 10개국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게 되는데 이 국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밸리데이션의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면에서 이게 권리를 획득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하나의 유럽 연합 전체에서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각 국가의 개별로 등록되어 있는 개별국 특허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이 특허권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도 유지료 같은 거 낼 때도 각 국가에 따로따로 유지료를 내야 되고 명의 변경 절차라든지 뭐 라이선스를 맺고 할 때도 각 국가별로 다 따로 이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그 해결을 위해서도 각 국가 법원에 따로따로 가서 독일 특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또 프랑스 법원에 가서 또 따로 판결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각 국가마다 상충되는 판결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국가에서는 특허 침해다. 다른 국가에서는 아니다. 한 국가에서는 무효다. 한 국가에서는 이 특허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단일 특허라는 새로운 제도가 2023년 초에 새롭게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현행 특허 제도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유럽 단일 특허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그래서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장단점이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권리 획득에 있어서는 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99% 똑같고요. 그 예전처럼 유럽 특허청 EPO에 특허 출원을 하시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고 다만 이제 등록 단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 방식으로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다수 개 국가에서 권리 획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연합 전체에 유효한 단일 특허라는 걸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유럽 단일 특허가 획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면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유지료도 EPO의 유럽 단일 특허에 대한 하나의 유지료만 내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개국에서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개국 특허청에 따로따로 유지비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권리자 명의 변경이라든지 뭐 주소 변경 아니면 라이센스 관련해서 또 뭐 등록 사항이 있다라고 할 때도 다 따로따로 했었어야 되는데 새로운 제도를 따라갈 경우에는 유럽 특허청 한 군데서 이제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특허 법원이라는 게 또 새로 생기는데요. 그 법원 한 군데 가서 모든 이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또 생기는 겁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분들에게는 이런 특허 출원 및 등록, 유지에 있어서 비용이 좀 민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최소한 몇 개 국가 이상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 시 이런 단일 특허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개별국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하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게 한 예를 들어 이제 기존 방식으로 유럽 특허를 등록을 시켜놨을 때 한 3개국, 4개국 정도를 등록을 시켰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새로운 제도로 가는 게 그렇게 비용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일 특허에 대한 유지료라든지 이런 게 그 기존 개별 국가 유지료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2개국, 3개국 이런 경우에는 좀 예전 방식으로 그냥 가는 게 비용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거고요. 이게 한 4개국 정도 아니면은 그 이상 내가 권리를 등록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단일 특허로 등록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비용 면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비싸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저렴한데 유럽연합 전체에서 유효한 그런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훨씬 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권리 뭐 분쟁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분쟁의 해결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측면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비용만 고려해서 이 결정을 내리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이나 이제 기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고 오셨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들 고려를 하셔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때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이 대상이 되는 이 해당 특허가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이고 유럽의 여러 경쟁사들이 있어서 이 우리의 특허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들이 우리의 동일한 기술을 또 이용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난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용 면에서 좀 불리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뭐 10개국에 등록을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유지 관리도 복잡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전 방식으로 가는 게 내 권리를 지킨다라는 면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일 특허로 받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판결로 유럽연합 전체에서 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할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실무를 20년 넘게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그런 특허 소송을 했을 때 각 국가마다 상이한 판결이 난 경우가 있었나요? 예, 그게 이론적으로만 뭐 교과서에만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뭐 아주 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유명한 판결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유럽의 7, 8국에서 소송을 했는데 3개국에서는 특허가 무효가 되고 4개국에서는 유효한 특허로 판단을 받아서 침해 판결이 나고 뭐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 지금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럽 단일 특허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새로운 큰 변화로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기존에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항상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도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모든 기업들에게 맞는 하나의 뭐 선택 방안이라는 뭐 결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각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이나 뭐 또
이 기존의 이제 특허 관리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해오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단점들을 고려하셔서 그 자신에게 잘 맞는 이런 또 방안을 모색을 하시면 이 새로운 제도가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 독일 뮌헨의 BCKIP 최재혁 대표 변리사님 모시고 유럽 단일 특허에 대해 정보 제공드렸고요. 이어서 다음에도 최재혁 변리사님께서 유럽 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여러분께 정보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